돈은 평탄하던 가정을 뒤흔드는 주범입니다. 우리가 돈 없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돈 없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삶을 남다르게 해석한 사람들 말고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돼요. 그렇다면 경제 위기는 가정의 위기인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부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작가 미양입니다. 가정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수히 많이 맞물린 관계죠. 가정생활은 정말 리얼한 현실이에요. 경제가 안 좋으면 부부 관계도 따라서 매우 나빠지게 돼 있는데요. 예전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이혼율이 부쩍 늘어났다고 해요. 지금 또 경제 위기가 와버렸어요. 이럴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정 경제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극한 상황을 극복하려면 부부는 어떤 마음 자세를 지녀야 할까요? 부부는 운명 공동체이니까 함께 이 난간을 잘 헤쳐나가야만 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땐 행동에 앞서 준비 자세를 마련하는 게 먼저입니다. 최악으로 가는 상황을 줄일 방패, 방어, 예방 차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떤 마음이어야 위기로부터 이 가정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일단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렇게 탓하는 마음부터 버리셔야 해요. 잠깐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이 마음에서 빠르게 벗어나셔야 해요. 지금은 누군가를, 이 상황을 원망할 때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지켜내는 게 우선이에요. 괜히 남편에게, 아내에게 분노하지 마세요. 이 상황이 남편도 아내도 막막하고 황당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우는 것도 다음으로 미루세요. 지금은 가장 민첩하게 현실에 대응할 때입니다. 책임감을 부부가 함께 가지셔야 해요. 내 삶의 주인이 나라면 내 삶의 가장도 나입니다. 나를 대신할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악재를 벗어날 돌파구는 없습니다. 행복은 불행 속에 움트는 싹이잖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린 지금 다 함께 이 시간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선택입니다. 내가 이 시기에 짓눌릴 것이냐, 아닐 것이냐.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부터 버리세요. 어떻게든 움직이셔야 합니다. 당장 1시간이라도 빨리 내일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넋놓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불행이 싹트게 하지 마세요. 어쩌면 삶에 불행이 오는 건 그 발판을 통해 튀어오를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일단 상황에 관대해지셔야 해요. 사실 경제 상황이 좋을 때도 가정 경제는 힘들었어요. 따지자면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그런 것이 일반 가정의 상황인데요. 상황이 안 좋을수록 부부는 일단 대화를 시도하셔야 합니다. 처한 상황을 서로가 잘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혼자만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는 걸 우리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대화로 풀어나가셔야 해요. 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부부지간의 신뢰입니다.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면서 신뢰를 쌓은 부부들에게는 지금 찾아온 경제 위기에서도 그 가치를 발휘할 듯 한데요. 부부가 대화를 통해 얻어야 할 것은 합심, 함께 한다는 마음입니다. 남편 혼자 힘들게 하지 않고 아내 혼자 힘들게 하지 않는 서로가 마음을 합히면 훨씬 마음의 무게감이 덜해지잖아요. 경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이 와중에 미래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메리츠 증권 졸리 대표가 쓴 문장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매일 10,000원이라도 여유자금을 만들어 투자해라.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미래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여유자금 10,000원이 누군가에게는 쉬운 돈이고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돈일 수 있어요. 주변을 잘 보면 여유자금 10,000원 마련할 수 있을 것도 같더라고요. 가정경제가 힘들어지면 소비할 돈이 줄어들게 되죠. 소비할 돈이 없어요. 가정경제가 힘들 땐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돈을 만들 수 있는 또 이 현실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지금 너무 힘들면
뭐 들고 있던 보험을 잠깐 중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들고 있던 적금이 있다면 잠깐 유예 기간을 갖는 것도 방법이고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꾸준하게 보험료를 매월 지불했다면 잠깐 유예 기간을 갖는 건 아무런 지장이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알아보시고 잠깐이라도 시간을 벌 수 있으면 좋잖아요. 요즘엔 중고거래 사이트들이 활성화돼 있죠. 지역 내에 있는 중고거래 사이트도 있던데요. 집에 보면 쓰지 않는 물건들이 정말 많아요. 이럴 때 처분해서 현금화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고요. 또 집을 정리하다 보면 헌옷이 많이 나오고 쓰지 않는 냄비 같은 것도 있는데요. 인터넷에 검색을 하니까 헌옷과 냄비를 수거해서 현금으로 바꿔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라도 작은 현금을 손에 쥘 수 있으면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또 솔솔한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헌옷과 냄비를 모아서 현금으로 바꿨던 적이 있는데요. 이런 기회에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해서 현금화시키고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어려운 상황은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 상황을 슬기롭게 지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린 할 수 있어요. 코로나19에 잘 대처하고 있는 모범 나라인 만큼 또 1997년 IMF가 왔을 때도 잘 견뎌냈던 나라이니까 합심하면 어떤 위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합심하세요. 어렵고 힘들수록 남편을, 아내를 나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마세요. 합심하기 위해 대화를 자주 시도하세요. 대화를 하다가도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 대화를 하는 과정 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가정만의 대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부부가 서로에게 이런 부정적인 마음은 될 수 있는 한 전달하지 마세요. 나라가, 기업이 위기일 때마다 대책회의를 하고 방법을 하나하나 찾아서 그 방법을 시도하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하죠. 부부도 똑같이 가정 내에서 그것을 하시면 됩니다. 사람끼리 협력하는 가운데 어려운 시기도 지나가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협업이 정말 중요해질 거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 시기가 조금 앞당겨진 거라 생각해요. 지금은 가정에서 협심, 협력, 협업 이런 것에 익숙해져야 할 시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언제나 소통이 문제였어요. 이 경제 위기라는 시점에서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이 시기를 조금은 덜 아프게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경제 위기가 지나가고 이혼율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보다도 경제 위기가 지나갔지만 우리 가정은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 이런 소식이 많이 들려오면 좋겠어요. 지금은 경제적으로 위기이죠. 각 가정에서는 어떤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삶의 질을 높이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